일본은 한국을 잘못 건들다가 망할 수 있다. 그런데 난 그걸 몰랐다. 그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제2 아베를 따라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을 잘 몰랐다는 점이 최근 밝혀졌죠. 한국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공격을 하려다 기가라 고입 탐은 상활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규제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국을 얄잡아 보다 이미지를 구긴 일본 총리의 행보.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잇는 일본의 차기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스가 임기 만료로 치러진 자민당 새 총재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전체 429표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257표를 얻어 새 총재에 당선되었죠. 기시다는 당선 공약으로 일본을 가장 강한 나라로 키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지금 이를 지키기 위해 가위대의 강화, 즉 방어를 넘어선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런데 그가 생각한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한 방법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을 때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눈에 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중국은 이미 일본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었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런 행동이 부담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퀴드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해군력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기시다가 생각한 것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시험해 볼 상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말의 고민 없이 한국을 그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죠.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지체준 우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을 공격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에게 위협을 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중국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좋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 겁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목표를 상대하기 위해 시험 상대로 한국이 제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한국을 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기시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는 우위적 인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아베 내각 시절 대략 4년 7개월간 외무상을 지냈기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아베의 뜻을 이어서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민당 내의 고치카이 파벌을 동시에 계승하고 있죠.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노선 등 아시아 태평양 외교를 강조하는 유서 깊은 파벌입니다. 그만큼 일각에선 기시다가 그리고 지식한 인물이 아니며 또한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중요한 쟁점인 한일 관계의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기시다의 우호적 태도는 오로지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적 중립 성향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짓 행동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시다 내각이 단행한 새로운 인사에서 7대 주요 자리에 모두 우위강경파를 임명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일각에서는 일아베의 동생이나 아소다로의 측근 등 지신을 쥐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쿄신문은 이것은 사실상 한국과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결정이라 언급했습니다. 결국 기시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우회 성향이 총리가 되자마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시다는 이와 더불어 기존부터 자위대를 공격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핵을 가지지 못하는 일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한 것이었죠. 이런 기사다 정부는 이번 퀴드 참여를 자위대의 공격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여깁니다. 중국에 맞서 미국의 편을 들어 그들에게 원하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일본의 자위대가 공격권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위험한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섬나라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밖으로 돌릴 때 동쪽은 멀지만 미국이 있고 서쪽은 가까운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인지 기시다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 이전에 자위대를 테스트한다는 목적으로 자위대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한국과의 전쟁 시나리오 구축을 명령한 것이죠. 기시다의 생각으로는
한국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으니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수행하던 일본의 고위장 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재 한국을 건드렸다가는 일본은 초토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기시다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 방위상 시절부터 한국 침략에 대한 작전 등을 조용히 진행해 왔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후회하게 된 한국의 전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스탑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먼저 놀라게 된 것은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 중 핵심은 현무사 탄도미사일이었죠. 지난달 SLBM과 함께 세상의 얼굴을 보였죠. 이 탄도미사일은 영상 공개 당시 엄청난 화력과 정확도에 외신들은 한국의 강한 무기체계의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일무기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반응도 저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죠. 당시 영상에서 보여준 미사일은 정확한 조준점의 한치의 오차 없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더 심각함을 느끼게 된 것은 이것이 진짜 현무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영상 속의 미사일은 현무사가 아니며 이것은 현무이 탄도 강화형 미사일 2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현무사 미사일은 이날 공개된 미사일보다 훨씬 큰 탄도와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또한 기본 사거리만 최소 300km에 4에서 5톤 이상의 탄도를 장착할 수 있으며 가파괴력이 영상에 드러난 현무의 탄도 강화형 미사일보다 최소 3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가짜 현무사 영상을 공개한 것은 현무사 미사일 형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일 안 될 급비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현무사는 엄청나게 무거운 탄도를 달고 있는 만큼 그 형태도 머리가 몸통보다 거대한 가분수 꼴이라 전해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구조적으로 정상적 비행이 어려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시험 발사 현장에 참여했던 한 기자는 발사 당시 무려 350km를 날아가 3m 안팎의 정확도로 제주도 인근 서남해에 탄착했고 심지어 이때 한반도에 접한 태풍의 영향으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악조건임에도 불구 너무나 높은 정확도에 참석해 있던 모든 이들이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발전한 것에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특이한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도 중량은 대개 500kg에서 1톤 수준인데 반해 4에서 5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사는 수백에서 1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쓸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전해지죠. 만약 여기에 고폭탄 탄두를 달 경우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평양 유경 호텔 등을 단일발로 파괴할 수도 있으며 지하 관통탄 탄두를 달 경우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미 미사일 지침 탄도 중량 제한을 철폐키로 한 것이 이런 엄청난 탄도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무사의 목적은 상대국에게 고강도 보복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죠. 한국을 건든다면 바로 이것으로 응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일본 기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의 전력은 일본에게 미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못 건드렸다. 가는 이기는 커녕 일본 전역이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벙커는 전반적으로 깊지 않게 제작되어 있어서 한국의 기존의 미사일로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또한 한국의 다른 미사일들도 엄청난 정확도로 해상에 있는 일본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 일단 일본은 유도탄 사령부라는 게 없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없죠. 보유한 미사일은 공대지, 공대함,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 이런 미사일만 있는 상태죠. 한국이 미사일을 일본으로 날리기 시작하면 일본의 방공망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을 먼저 건드렸다가 미사일 세례 후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거야말로 일본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겠죠. 세계 3위의 육군의 파워에 더하여 분노한 한국인들 버프를 받은 군인들이 휩쓸고 다닐 것입니다. 이러다 한국의 현무사가 도쿄에 떨어지는 순간이면
아마 거의 절망을 맛보게 일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한국의 군사력 강화의 당황을 넘어 슬슬 피하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저렇게 개발하는 것은 일본을 노리는 것이다. 한국과 정면으로 부르면 이제 승산 없어 보일 듯 저렇게 미친 듯이 만드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 등 조급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24년까지 국방비 예산을 60조 원으로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군력도 강화하여 6,000톤급 차기 구축함과 더불어 3,000톤급 중형 잠수함 그리고 경항공모함까지 개발 예정이기에 일본은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의욕만 앞서서 한국에 대한 침략 시나리오를 자위대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받아든 그의 당황한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참고로 그는 방위상 시절에도 세계적인 군사 흐름을 읽지 못하고 첨단 무기는 뒷전이었고 재래식 무기에만 집중해 일본의 군사력을 뒤처지게 했다고 비판을 받았었다고도 하죠.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일본은 미국을 잘못 건드려서 핵을 맞고 항복했는데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핵에 준하는 미사일 세례를 받고 또다시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죠.